아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언제 마시느냐가 신장을 더 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커피부터 손이 가시나요? 둘째, 갈증이 날 때만 한 번에 많이 드시나요? 아니면 조금씩 나눠 드시나요? 셋째,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서 물을 일부러 줄이고 계시나요?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는 미세 필터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는 힘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버티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물이 확 들어오거나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말라 있으면 신장은 그때그때 압력과 농도를 맞추느라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신장은 분당 많은 양의 혈액을 지나보내며 그 안에 노폐물을 계속 조절합니다. 그래서 폭탄처럼 마시는 한 번의 습관이 생각보다 큰 파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인데요. 의사 선생님, 저는 물을 진짜 많이 마십니다. 라고 하시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거의 안 드시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 마십니다. 낮에는 붓기가 걱정돼 참고 밤에는 목이 말라 벌컥벌컥.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자주 깨고 다음날 아침 더 붓고 물이 나랑 안 맞나 하고 자신을 탓하십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의 양보다 신장이 편해지는 시간표를 먼저 바꿔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신장은 물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물과 염분의 균형을 조율하는 곳입니다. 마치 에어컨처럼요. 갑자기 온도를 확 낮추면 더 큰 소음과 에너지가 드는 것처럼 물도 갑자기 확 넣거나 확 줄이면 신장은 더 크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타이밍이 신장을 지킬까요? 아침 첫 한 잔의 위치, 짠 음식 뒤 30분, 약을 먹는 시간, 그리고 밥물의 기준까지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많은 분이 좋은 줄 알고 하는 실수가 딱 세 가지 있는데 그 실수와 함께 제가 쓰는 간단한 비율, 시간 간격 공식을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얼마나 보다 언제에 집중해 주세요. 자, 다음 섹션에서는 가장 먼저 아침에 한 잔이 왜 신장 피로를 갈라놓는지부터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이 중요하다고 하면 당신은 바로 컵을 들죠. 그런데 저는 먼저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 몸은 정말 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당신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그 결과 아침 혈액은 살짝 끈적해지고 소변은 더 진해집니다. 이때 신장은 농도를 맞추려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아침 첫 한 잔은 양이 아니라 신장에게 이제 시작해도 돼 라고 신호를 주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쉬운 과학 하나만 잡고 갑시다. 신장은 물을 걸러내는 동시에 혈압을 유지하는 호르몬 시스템과 연결돼 있습니다. 밤에는 한긴요 호르몬이 올라가 소변을 줄이고 아침에는 서서히 균형이 바뀝니다. 즉, 눈을 뜬 직후의 몸은 아직 야간 모드에서 주간 모드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이 전환 구간에 물을 어떻게 넣느냐가 하루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어지럽고 손끝이 차고 혈압이 떨어지나 봐요 하시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오후 밤에 화장실 갈까봐 저녁부터 물을 꽉 끊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00ml를 한 번에 마십니다. 몸은 깜짝 놀라 소변을 급히 늘리고 어지럼은 더 심해집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신장은 폭우보다 이슬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첫 타이밍은 단순합니다. 눈을 뜨면 바로 벌컥이 아니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2분에서 3분만 호흡을 고릅니다. 그리고 150ml에서 200ml 정도를 천천히 두세 번 나눠 마십니다. 따뜻한 물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차가운 물에 속이 예민한 분에겐 미지근한 물이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가 놀라지 않고 혈액량이 부드럽게 회복되면서 신장이 충격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이 여기서 붓기보다 먼저 머리 맑아짐을 느낍니다. 물이 뇌로 순간 이동해서가 아니라 순환이 조금 부드러워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작은 체크 하나. 아침 첫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에 가깝다면 당신은 밤새 꽤 농축 모드로 지낸 겁니다. 그날은 특히 한 번에 많이 보다 짧은 간격으로 조금씩 유리합니다. 반대로 맑은 편이라면 당신은 이미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당신은 오늘 아침 어떤 색을 보나요? 반대로 의외의 함정이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을 위해 500ml 이상을 한 번에 들이키는 습관입니다. 이때 몸은 순간적으로 희석된 혈액을 다시 맞추기 위해 소변을 빨리 늘리기도 합니다. 결국 몇 시간 뒤 더 마르게 느끼고 또 벌컥 마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당신도 혹시 아침에 많이 마셨는데 점심 전에 목이 더 마른 적이 있나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다 아침 공복물이 혈압과 혈액 점도를 낮춘다는 주장과 신부전이나 진행된 신장 질환이 있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침 소량의 물이 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부종이 심하거나 의사가 수분 제한을 권한 경우에는 타이밍보다 총량이 더 중요해지니까요. 그러니 당신이 이 범주에 속한다면 오늘 이야기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기준을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입이 마르다고 해서 항상 몸이 물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은 물을 붙잡고 싶어 하면서도 입은 더 마릅니다. 이 역설 때문에 많은 분이 밤에 물을 몰아 마시고 아침엔 더 붓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가 아침 첫 한 잔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진짜 승부는 그 다음입니다. 짠 반찬을 먹은 뒤 물을 언제 마셔야 붓기 스위치가 내려갈까요? 다음 섹션에서 소금 뒤 30분 규칙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이 같은 고민을 가진 분에게 길이 됩니다. 짠 음식을 먹고 나면 당신은 이렇게 느낍니다. 물이 더 당기네. 그런데 신장은 그 순간 이미 바쁘게 계산을 시작합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몸은 물을 붙잡아 농도를 낮추려 합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분이 짠 반찬을 먹자마자 물을 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이 붓기와 혈압의 스위치를 더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쉬운 과학 하나만 짚고 갈게요.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이라도 나트륨이 많은 상태에서는 세포 밖 공간에 더 오래 머물기 쉽습니다. 당신이 얼굴이 붓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장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려면 물만큼이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필터가 열심히 돌아가도 배출은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금 뒤 30분이라는 간단한 규칙을 자주 씁니다.
짠 식사를 하고 나서 물을 완전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바로 500ml를 쏟아붓지 말고 첫 시입분은 입만 적실 정도로 2에서 3모금, 그리고 20에서 30분쯤 지나서 150에서 2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왜 하필 30분이냐고요?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고 혈당과 호르몬 반응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몸이 이제 조절해도 되겠다는 신호를 조금 더 잘 받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강역만으로도 저녁에 덜 붓는다는 분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반대로 아주 의외의 사실 하나, 짠 음식을 먹고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입마름이 더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마셔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트륨이 많아서 입이 마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물을 더 넣기 전에 나트륨을 조금 덜 넣는 선택이 먼저일 수 있어요. 당신은 어제 저녁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계속 목이 말랐던 적이 있나요?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짠 음식 뒤에는 바로 물을 마셔서 희석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분은 즉시 많은 물은 혈압 변동과 야간뇨를 키울 수 있어 나눠 마시는 게 낫다고 말하죠.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바로 많이니보다 조금 강역 조금이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야간뇨가 있거나 저녁에 붓기가 심한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다만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을 받는 경우엔 이 규칙보다 담당의 지침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작은 실험입니다. 다음에 국물, 젓갈, 라면처럼 짠 메뉴를 먹는 날, 물을 즉시 500ml 대신 10분 이에서 3모금 플러스 30분 뒤 200ml로 바꿔보세요. 다음 날 아침 손가락 반지가 덜 타이트한지, 얼굴이 덜 부었는지,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신장은 숫자보다 이런 몸의 반응으로 더 정직하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약을 드시면서 물 타이밍을 완전히 놓칩니다. 약은 물이랑 같이 먹어야 하니까 많이 마셔야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다음 섹션에서는 약과 물 사이의 안전 강역, 그리고 당신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약을 드실 때 물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사실부터 정리하죠. 많은 알약은 식도에 붙지 않게 충분한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알약이 식도에 오래 머물며 따끔거림, 속쓰림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노년층은 삼킴 기능이 조금씩 약해져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더 자주 보는 문제는 반대입니다. 약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니까 라며 한 번에 500ml, 때로는 1리터 가까이 들이키는 습관입니다. 의외로 이 과한 물이 바로 신장보다 먼저 방광을 괴롭히고 밤잠을 깨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많이 마셔도 약이 더 잘 듣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약은 물의 양이 아니라 약을 제대로 삼켰는지, 위장 상태가 어떤지, 음식과 상호작용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약을 삼킬 때 150ml부터 200ml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컵이 부담스럽다면 2번에서 3번에 나눠 천천히 마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벌컥이 아니라 부드럽게입니다. 당신 신장은 폭우보다 이슬비를 좋아하이나 한다고 기억하시죠?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약 복용 시물은 충분히, 특히 고령층은 탈수를 예방하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약안료나 신부전, 진행된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과도한 수분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시간과 총량을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두 주장 사이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신이 특별히 수분 제한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면 약을 삼킬 만큼의 물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순간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가 더 안전합니다. 특히 저녁 약을 드신 뒤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분이라면 물을 약에 필요한 만큼만 마시고 나머지는 낮 시간에 분산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꼭 짚고 싶은 반전 하나. 통증약을 아무 생각 없이 드실 때입니다. 흔한 진통제나 소염제, 일부는 신장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탈수 상태에서 복용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 타이밍을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쯤 하루 종일 거의 마르다가 밤에 약과 함께 몰아 마시지는 않나요? 약을 먹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날의 수분 리듬이 함께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다만 복용 중인 약이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 등이라면 개인차가 크니 복용 시간은 처방 지시를 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지금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물을 많이가 아니라 시간표를 바꾸는 것이 더 쉽고 더 오래 갑니다. 자,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이 매일 하는 행동, 바로 커피와 차의 타이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커피 한 잔, 이 신장에 꼭 나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 마셔야 덜 부담일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분 정말 많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렇나요? 물은 나중에 마시면 되지 하고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커피가 신장에 나쁘냐고 묻는다면 답은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커피 자체가 무조건 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커피의 타이밍이 물의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깨짐이 하루 내내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죠. 먼저 쉬운 과학 하나. 카페인은 사람에 따라 가벼운 이뇨작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이 곧바로 탈수를 만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평소 카페인을 마시던 사람은 이뇨 반응이 줄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커피의 이뇨 작용 자체보다 커피를 물 대신 쓰는 습관입니다. 커피로 입을 달래고 물은 미루고 그러다 오후에 한꺼번에 마시는 패턴. 이때 신장은 하루의 절반을 농축 모드로 버티다가 갑자기 희석 모드로 바쁘게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커피 타이밍은 하나의 순서로 정리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커피 전에 물 150ml부터 200ml까지를 먼저 천천히, 그리고 커피를 마신 뒤 30분부터 60분 안에 물을 몇 모금 더 보충하는 겁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커피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혈관 호르몬 반응을 물이 완충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바닥에 바로 앉지 않고 얇은 방석을 하나 까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순서를 지키면 커피를 마셔도 덜 두근거린다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여기서 전문가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짚겠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커피 섭취가 만성 신장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관찰,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관찰 연구는 생활 습관 전체가 섞여 있어 인과관계로 단정할 수 없고 개인의 혈압 수면 불안 증상에 따라
커피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저는 이 논쟁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커피가 당신에게 좋다 슬래시 나쁘다보다 커피가 당신의 수면과 혈압, 그리고 물 리듬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 하나. 당신은 커피를 마시면 소변이 더 자주 마렵나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나요? 만약 자주 마렵다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더 앞당기고 오후 늦게는 줄이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별 차이가 없다는데 전혀 없다면 커피 자체보다 커피 때문에 물을 미루는 습관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차입니다. 녹차나 홍차도 카페인이 있고 달달한 믹스커피나 달콤한 음료는 당분이 더해져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음료로 수분을 채운다고 생각하기보다 물의 시간표를 먼저 잡고 음료는 그 사이에 즐기는 것으로 두는 겁니다. 그 작은 태도 변화가 야간뇨와 붓기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당신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운동하거나 사우나하고 땀 흘린 뒤에는요? 그때는 많이 마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안전한 순서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운동 사우나 후 물 마시기의 함정과 신장을 지키는 더 부드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혹은 사우나에서 땀을 쫙 빼고 나오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 그래서 큰 물병을 들고 단숨에 비우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저는 늘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물을 발견했을 때처럼요. 급하게 마시는 그 한 번이 몸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과학 하나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땀을 흘리면 물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전해질, 특히 나트륨도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 뒤에는 혈액이 농축되고 혈압과 맥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넣으면 혈액의 농도가 급격히 바뀝니다. 몸은 맞춰야 한다 며 다시 조절 모드로 들어가고 신장은 그 조절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의외로 이때 일부 사람은 속이 출렁거리거나 갑자기 소변이 확 늘어나며 더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땀 흘렸으니 물만 마시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땀을 많이 흘린 날은 물만으로는 오히려 균형이 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포츠 음료를 무조건 마시라는 뜻도 아닙니다. 당분이 많으면 또 다른 부담이 되니까요. 핵심은 속도와 분할입니다. 제가 권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운동이나 사우나 직후 5분 안에는 2모금에서 3모금만 입을 적십니다. 숨이 조금 가라앉고 맥박이 내려오는 걸 느낀 뒤 10분에서 15분 동안 150ml에서 2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다시 150ml부터 200ml까지 이렇게 2번으로 나누면 몸은 급격한 변화 없이 회복합니다. 놀랍게도 이 방식은 갈증은 덜한데 몸은 더 편하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혹시 땀 흘린 뒤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속이 울렁거리거나 더 붓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어떤 쪽은 운동 후에는 즉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운동 강도와 땀의 양에 따라 전해질까지 고려해야 하며 빠른 과음은 전하트륨 혈증 같은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라면
물을 급히 많이 마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린 격한 운동이나 장시간 사우나라면 한 번에 많이 보다듯이 다 퍼라. 나눠서 천천히가 더 안전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 이뇨제, 심장약을 드시는 분은 몸의 반응이 더 민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운동을 언제 하시나요? 저녁 늦게 운동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그 물이 밤잠을 깨울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녁 운동을 하시는 분은 물 보충의 대부분을 운동 직후 30분에서 60분 안에 끝내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조금씩 입만 적시는 수준으로 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타이밍이 야간요와 다음 날 붓기를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의 핵심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짠 음식 뒤 약, 커피, 운동까지 정리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밤입니다. 잠들기 전 물 한 잔이 어떤 사람에겐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재앙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섹션에서 밤물과 야간요의 스위치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예민한 시간, 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 물을 마실 때 마음속에는 두 가지 소원이 같이 있죠. 목이 마르지 않았으면, 그리고 밤에 안 깨고 푹 잤으면. 그런데 이 두 소원은 때로 서로 싸웁니다. 신장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변을 덜 만들도록 조절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깨지 않게 하려는 아주 정상적인 생리 리듬이죠.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물이 확 들어오면 그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쉬운 과학 하나만 잡겠습니다. 밤에는 한긴 요호르몬이 올라가 소변을 줄이고 방광은 천천히 차야 잠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많은 수분이 들어오면 방광은 빨리 차고 결국 뇌는 깨워야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야간요는 단순히 방광 문제만이 아니라 수분 타이밍과 호르몬 리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전이 있습니다. 밤에 깨는 사람이 물이 부족해서 깨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낮에 물을 너무 안 마시고 저녁에 짠 음식을 먹고 몸이 농축 모드로 버티다가 새벽에 입이 바짝 마르는 거죠. 그러면 한밤중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화장실 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즉, 밤에 물을 끊는 게 답이 아니라 낮의 시간표가 무너진 결과가 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도 낮에는 거의 안 마시다가 밤에만 유독 목이 말라지는 날이 있지 않나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쪽은 잠들기 전 물 한 잔이 탈수를 막고 심혈관에도 좋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야간요, 불면, 낙상 위험을 생각하면 늦은 수분 섭취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경고하죠.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신이 밤에 자주 깨는 사람인지 깨지 않는 사람인지가 먼저입니다. 밤에 안 깨는 분이라면 잠들기 1시간 전 소량 몇 모금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에서 2번 이상 깬다면 잠들기 전 한 컵은 대부분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을 제안합니다. 원칙 1. 물은 밤이 아니라 낮에 저축합니다.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에 필요한 수분을 미리 채워두세요. 원칙 2.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목을 축이는 정도, 2모금에서 3모금로만. 원칙 3. 저녁이 짠 날은 물을 늦게 몰아 마시지 말고 식후 30분에서 60분 안에 나눠 마시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작은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단 3일만 잠들기 2시간 전 물컵 금지가 아니라 낮에 3번 나눠 마시기를 해보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손가락이 덜 뻣뻣한지, 얼굴이 덜 붓는지, 무엇보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는지 신장이 성적표를 보여줄 겁니다. 당신은 밤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낮의 시간표를 먼저 바꿔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 장의 신장보호 시간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오래 가는 방법,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할 데이 1/7 챌린지까지 함께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물 많이 라는 말보다 신장이 편해지는 시간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손에 딱 쥐어드릴 수 있게 정리해 볼게요. 신장은 물을 저장하는 통이 아니라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맞추는 조율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붓는 습관보다 하루에 걸쳐 부드럽게 나눠주는 리듬이 더 중요했죠. 기억하시죠? 폭우보다 이슬비. 첫째, 아침 첫 한 잔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컥이 아니라 몸을 일으키고 호흡을 고른 뒤 150ml부터 200ml까지를 천천히. 그 한 잔은 신장에게 이제 시작해도 돼 라고 말해주는 신호였습니다. 둘째, 짠 음식 뒤 30분입니다. 짠 반찬을 먹고 바로 많이 마시는 대신 2모금부터 3모금까지로 입을 적시고 20분부터 30분 뒤에 천천히 한 컵. 그 작은 강역이 붓기와 혈압의 파동을 덜어줄 수 있었죠. 셋째, 약과 물의 적당함입니다. 약은 물이 필요하지만 그 순간 과하게 몰아마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삼킬 만큼의 물로 충분하고 특히 저녁 약 뒤에는 밤잠을 깨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마시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넷째, 커피는 물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커피를 끊는 게 아니라 커피 전에 물 150ml부터 200ml까지, 커피 후 30분부터 60분까지 내에 몇 모금 보충. 이 순서만으로도 하루의 리듬이 달라질 수 있었죠. 다섯째, 운동 사우나 후의 분할입니다. 땀을 흘렸을수록 급하게 많이 마시기 쉬운데 신장은 그때도 천천히 나눠주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10에서 15분에 걸쳐 한 번, 30분 뒤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가장 민감한 밤물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사람이라면 밤에 물을 줄이기보다 낮에 물을 저축하는 게 핵심이었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목만 적시는 정도, 대신 오후에 필요한 수분을 미리 채워두기.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당신은 오늘부터 무엇 하나만 바꾼다면 아침에 첫 한 잔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밤의 물을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둘 다 하려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만 바꾸면 신장은 생각보다 빨리 덜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을 제안합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아침 첫 물 200ml 천천히, 또는 짠 음식 뒤 30분, 또는 잠들기 2시간 전 물은 2에서 3모금만. 7일 뒤에 당신 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에 덜 깼다, 아침 붓기가 덜하다, 목마름이 덜 불안하다 같은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곁에 가족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의 시간표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